그렇지, 그 닭간단. 장비. 거기보다 훨씬 난. 그 근처의 권역에서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우남 자이라. 2,700이면 높은 것도 아니죠. 근데 우남 자이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7일 며칠이에요? 6월 10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0일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요새 전화, 문자, 메시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모르는 번호 전화 오는 경우 10중 8구, 또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부동산 또 아파트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좀 노출이 좀 돼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가거나 부동산 공인중개사 현장 가서 연락처 한번 남겨놓으면 그 연락처들이 이제 공유가 좀 되죠. 그래서 분양 시즌, 분양 현장, 또 미분양 아파트, 조직 분양하는 팀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전화 실제로 많이 하죠. 모르는 번호 요즘 보면 이 대부분 아파트 할인 분양 혜택을 주겠다, 싸게 주겠다, 좋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놓치지 마라, 친구와 함께 와라, 막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막 광고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분양 시장,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분양하는 뭐 직원들도 죽기 살기로 정말 홍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이런 전화 또 문자 좀 스팸처럼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받았더니 여접시에 이 아파트, 광주 아파트 한 현장, 이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 현장입니다. 물론 여기 세대수 공급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 대행사 팀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파트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번에 좋은 상황이다,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 이제 끊으려고 했어요. 좀 바빴으니까. 그러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끊기 전에 500만 원 주겠다. 이 소개를만 하면, 소개해서 그 계약이 성사되면 500만 원을 주겠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건 성사해서 큰 돈을 버신 분도 계시다라고 해서 이 소개해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수수료로 5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안 하더라도 누굴 데리고 와라. 이제 막 그런 취지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수수료 수익들,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5대5, 반띵이죠. 5대5 누가 오냐 얘기 놓고 이제 이런 이제 마케팅 기법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국가 도시공원 지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률이 최근 들어서 높아가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찾아와라. 근데 여기 이제 현장은 이제 분양 대행사 좀 계속 자주 바뀌었습니다. 이 원대행사, 대대행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광주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분양 성과라든가 좀 계약률이 그렇게 막 한꺼번에 높게 나오진 않죠. 미분양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영업 기법이라든가 마케팅, 부동산에 주었던 수수료를 좀 쪼개서 추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마케팅 기법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아름아름 소개 마케팅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일명 말하는 MGM 소개비 줍니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돈 준다고 하면 또 마음이 사람이 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망 고객으로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광주 부동산 현장에 요즘 이제 실태 현황의 모습이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비슷한 저하고 전화 받으셨던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전화 받고, 예, 진짜 전화 받고, 야, 이게 뭐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저를 좀 여쭤봤거든. 이렇게 해서 내용들 보고 이제 문자 메시지 좀 보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받아서 이제 이거 이제 좀 이제 인지를 했고, 그렇게 이제 끊고, 그 오늘 제가 공원에 있었거든요. 본천공원, 광주 본천공원 거기 좀 산책을 하고 있었더니, 진짜 실제 멀리서 여성분들이 한 네다섯 분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예, 친근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예, 양쪽에는 뭔가 무거운 보자기도 있었고, 거기서 많이 뵌 분인가? 또 아니면 가끔씩 구독자분도 이렇게 요즘 아르치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설마 구독자님? 예, 그거 아니었고, 예, 오셔서 다정스럽게, 예, 미소를 띠면서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달라. 예, 그러면서, 예, 한쪽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들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제 그 성도들을 영입하기 위한, 그 뭐라고 합니까? 선교사 같이 현장 활동 나가고 포교 활동하신 분, 예, 그런 여성분들 대여섯 분입니다. 이게 친절하고 다정스럽게 제가 할 일이 없는데 아무튼 와서 교회를 와라. 그 교회는 땡땡땡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주 알만한 땡땡땡 교회고, 거기 교회가 어디 있냐? 예, 저기 광주, 예, 거기 전남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아주 알만한 그 교회 거긴데, 여기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하죠.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트로트 공연도 하고 뭐 문화 행사들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성가대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사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놀러 가자. 예. 그리고 차편도 여기서 버스로 만들어서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와라, 토요일 날 만나서 2시간만 가면 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차와 또 샌드위치 이런 거를 해서 좀 먹어라라고 해가지고, 예, 먹으면 이제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저는 토요일 날 안 됩니다라고 해서, 예,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분양을 하는 그 영업 방식이나 이 교회에서 하는 영업 방식, 야, 이게 뭐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영업에서 이거 느끼면서 그런 이제 다르면서 좀 비슷한 결의 공감대, 홍보 마케팅에 대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분양, 그리고 종교, 교회, 땡땡땡 교회, 여성, 예, 실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또 말이 나와서 좀 버스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동네, 아마 여러분이 사는 동네도 이런 거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붙어 있냐? 2만 원만 내라. 2만 원 내면 서울의 청와대 구경시켜 주겠다. 버스로 갑니다. 45인 버스.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한 바퀴 광주권 돌아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청와대가 이제 곧 이제 개방이 안 되죠.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으니까 절호의 찬스다. 마지막 기회다. 2만 원 내면 간다. 45인 버스. 근데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밥을 주고, 예, 음료수까지 준다고 합니다. 뭐 홀깃하죠. 사실 이거 보면 계산해 보면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죠. 2만 원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여기서 2만 원 하시면 대전까지 가다가 내려서 걸어가야 될 그 정도 이제 비용인데, 야, 이 정도의 서울 왕복을 한 교통비에 여기서 밥값까지, 밥도 요즘 뭐 아무리 싸도 뭐 8천 원 정도 하는데, 이거 세끼를 한 번 2만 4천 원에 뭐 음료수 간식까지 하면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닌데,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알겠던지 오늘 이제 쇼츠로 제가 올렸더니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아마 그 여행 그렇게 경험하신 것 같은데, 이 차를 타게 되면 뭐 이렇게 뭐 판촉 마케팅 물건 사는 거 있죠.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뭐 사게끔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 영업비가 되는 거죠. 영업을 하는. 그래서 뭐 2만 원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더 비싼 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악용되는 또 새로운 이제 마케팅, 예, 기법이 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97년도 그때로 기억되는데, 그때 군대 휴가 나오면 그 버스 휴게소 멈추면 항상 어떤 아저씨들이 타가지고 보따리 와가지고 뭐 쿠폰을 나눠줘, 복권 같은 걸 나눠줍니다. 한 바퀴 쭉 돌아, 복권 쭉 돌고 당첨번호 말합니다. 2번, 4번, 8번, 10번, 12, 16번, 24번 마지막. 그러면 이 버스 안에 거의 절반 정도 당첨이 돼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시계를 하나씩 줍니다. 금지기 같은 거, 이렇게 금지게 하나씩 다 줘. 실제 실화 가지고 그 당첨이 한 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어리고 좀 순진했죠. 그래서 당첨돼서 축하드리는데, 이거 하려면 뭐 제세 공과금 해서 5만 원 내야 된다. 시계는 30만 원짜리다. 뭐 진짜 황금같이 됐어. 야, 근데 그때 진짜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실제로 그거 돈 내면서 가져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집에 가서 몇 번 돌아보면 고장나고 안 돌아가더래요. 결국 그 돈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이거 그런 좀 생각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오늘의 교훈 요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싸고 좋은 거는 있다 없다. 싸고 좋은 거는 없다. 싸고 좋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 재개발 관련 소식 전달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가 재개발 뭐 엊그저께 이제 좀 이렇게 이슈가 좀 됐었는데 여기는 좀 동네를 조금 넘어와서 동구, 이 광주 동구에 있는 학동 4구역. 지금으로부터 거의 4년 전이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파트 철거 현장이에요. 재개발 철거 현장. 그래서 뭐 다 철거를 다 끝내고 이제 그 길가에 있는 이 건물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철거 사업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수익을 남겨먹고 여기저기 빼먹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공사를 무리하게 한 거죠. 철거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리한 공법으로 철거를 진행했어요. 이 포크레인 올라가서 뭐 철거를 했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좀 정거장 버스 정류장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필 그 지나가는 버스 타고 계셨던 승객분들, 광주 시민분들 8명 그리고 또 부상까지 당하신 분들 목숨 잃거나 다쳤던 정말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이 재난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화들짝 뒤집어졌던 그 시기, 그 뉴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엊그제 광주시와 광주 동구가 관련해서 추모 행사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현장 취재를 다녀왔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그런 아픔의 그 역사가 있던 이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사고 이후로 이제 뭐 안전점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뭐 조사, 수사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공사가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당시에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시공사 계약 해지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돼서 여기 잘라야 된다. 아이파크 굉장히 인기가 좋다가 한 번에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그 조합원 상대로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여기 사업을 정말 잘해서 최고로 이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주고 명예회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서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이름 빼고 노블시티라는 이름으로 명품 좀 하이엔드 비슷하게 이제 그 사업을 하기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지금 이제 한 4년이 지났죠. 뭐 철거까지 다 끝나서 착공 공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일단 공사비 협정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중간 이 사이에 공사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건도 뭐 되게 안 좋아졌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이 사업 여건이 그 사이에 굉장히 나빠졌죠. 아마 그 시전 4년 5년 전에 착공을 해서 증가졌다면 그 현장은 아마 완판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뭐 지금 뭐 이미 이제 지난 거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현재 상황은 이 조합원 한 600여 명의 조합원이 지금 철거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이 착공도 못하고 입주도 못하고 분양도 못하고 그냥 답보 상태 지지부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이 되게 뭐라고 하죠? 되게 이제 그 절망감, 또 분노,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 기존 집행부, 조합 집행부에 대한 뭐 불신임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상당 부분 이제 일부 조합원분들은 나와서 이런 뭐죠? 이게 그 빠른 착공 추진단 이런 거 만들어요. 일종의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조합에 대한 신임 여부, 착공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견들을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조선대학교에서 주민들 공청회, 3자 대면 공청회, 조합, 뭐 시공사, 또 조합원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제 그 질의 질문 공청회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이제 걱정되는 게 사업이 늦어지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미분양 우려도 높아진다. 결국엔 추가 분담금 내야 된다. 수천에 수억 내야 된다. 조합은 그동안 뭐 했냐. 무책임, 무대책,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를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이 일부 조합원분들 빠른 착공 추진 이 비대위에서. 그래서 공사비는 현재 뭐 610에서 620만 원, 630만 원 사이에서 조율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의견들이 좀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공사비를 단축하고 설계 변경해서 잔여 공사의 비용을 절감하자라고 하는 게 그 비대위의 입장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합장을 해임하고 임원들을 다 정리한 게 능사냐
이렇게 해서 더 늦어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주 재개발 사업들 뭐 학동을 비롯해 여러 현장들이 거의 비슷한 거의 동일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조합원들의 마음 고생들 예, 한숨 소리가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광주 재개발 현장 특히 학동 4구역은 이 같은 지금 이슈들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가 잘 돼서 착공도 하고 또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것까지 가기가 시간이 좀 멀어 보인다라는 그런.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광주 대부분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고 구독자님들 광주 뭐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광주시, 광주광역시 빚, 지방 부채, 이 빚이라고 하는데 이 부채가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건 이제 n분의 1로 나누면 광주 시민 1인당 빚이 한 147만 원, 좀 올라요. 계속 올랐습니다. 인구 줄어드니까 이게 n분의 1로 나누면 현재는 한 150만 원 정도 빚이 있습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채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했다. 광주시의회에서 검토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이제 부채 비중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을 해봤더니 광주 빚이 23.10%다. 전국의 탑 수준이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좋은 게 아니죠. 탑 수준, 대기업 1위, 고용률 1위, 막 이런 게 좋은 소식인데 빚이 1등이다.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25%가 빚을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지금부터 55년 전, 2020년도 그때가 이제 1조였습니다. 빚이 1조였는데 5년 사이에 1조가 더 늘었어. 2조가 됐어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 사이에 또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 이게 이 수치들이 안 좋죠. 인구 줄어드는데 빚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갈 것 같아요. 이대로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자 비용, 안 내도 될 이자 비용, 빚이 2조니까 이자만 지난 5년 동안 얼마가 냈어요? 1조가 늘었으니까 이자만 1,200억 가량을 이자 비용으로 냈습니다. 결국 은행 좋은 일만 시켰다. 그죠? 굉장히 좀 이 돈 아깝습니다. 이 돈이 있었으면은 1,200이면은 정말 쓸 데가 많죠. 여기 해서 정말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광주가 재정이 열악한데 이자 은행 안 주고 이 돈 아껴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우선순위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일자리 만들고 이 복지 또 출산율 높이는 이런 비용들 써도 될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광주 재정 자립도가 40%가 채 안 됩니다. 국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제 이자 비용 1,195억 이거는 굉장히 좀 정말 좀 뼈가 아픈 그런 대목입니다. 그 광주시 이제 곡간이라고 하죠. 금고, 이 금고에 이 비용들이 있어요. 이 기금이 한 470억 되고요. 이 특별 회계가 1,560억 됩니다. 이제 곡간에 돈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정말 중요한 상황들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좀 빼는 거죠. 빚을 빼서 한 2,03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돌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돈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이 공사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늦어져요. 보통 보면 지하철 팠었다 하면은 계획보다 2, 3년, 길게는 5년 이상 길어지기 마련인데 광주시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하는데 이 지방비가 지하철 한 7천억 정도 돈을 내야 됩니다. 호남 고속철도 이거 대선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국비 전액으로 하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래는 반반 5대5 반띵이죠. 근데 지방비 없어요. 이제 지금 공사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 반영돼 줘야 되고 영산강 프로젝트 있어요. Y 프로젝트 이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몇백억 들어가죠. 지금 요것 때문에 광주시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지금 난리가 납니다. 내년 또 선거를 앞두고 좀 복잡한 좀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데 광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다. 버스 중공영제 버스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80% 다니고 있는데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400억 이거 보존해주고 있다. 적자 보존을 해주고 있다. 이 돈들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많아요. 여기저기 돈 들 건 많은데 그래서 미래에 재원들을 좀 빼가지고 발등에 불처럼 이거 하면 당장은 달콤해도 나중에는 이거 감당을 하고 갚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염려들,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 AI 산업, 광주의 미래 먹거리, 에너지 이런 사업들은 좀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밀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조직 개편을 들어갑니다. AI 산업,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조직과 인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이 전담 조직들도 만듭니다. 미래산업 총괄과 양자 휴머노이드 테크 산업, 이
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AI 반도체, AI 집적단지 조성, 에너지 산업과의 알리백천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들인데 이런 게 첨단 산업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좀 만들어 보려고 이 돈들 재원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한 6천억, 7천억 당장 이제 추경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중물 같은 효과 돼가지고 여기서 좀 이제 뭐가 좀 폭발해서 기업들이 법인세 좀 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서 소비가 되고 좀 돌아가는 그런 산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주시 공무원이 4,186명입니다. 이 공무원들을 더 늘리려면 광주 인구가 늘어나야죠. 예산도 많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 공무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이제 여기저기 뭐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직접 좀 경험했었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옷을 마라톤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9시 좀 넘었는데 달리기 하러 갈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대회 또 나갑니다. 마라톤 대회. 지난번에 대회 한번 나가서 한번 10km 힘들지만 완주를 했었는데 좀 그 좀 탄력을 좀 받아서 이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 충청도 금산, 인삼으로 유명한 이 금산 거기서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km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훈련을 하려고 갔다 오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늘 도전해서 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오늘 더웠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